지금 당장 중국 무기를 전부 파괴하라. 새벽 4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충격적인 지시에 아랍에미리트 최정예 사령관들이 광속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30초짜리 한국 영상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그 짧은 영상 하나로 아랍에미리트는 중국도 미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고 세계 최강국들과의 동맹까지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가져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그리고 중동 전역을 뒤흔든 군사적 격전 속에서 아랍에미리트는 말 그대로 전쟁의 중심에서 한국을 향한 극단적 결단을 내린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그 30초 영상에 담긴 정체는 무엇이며 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자이드 나심입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일은 우리 군대를 위해 무기를 사는 거였어요. 저는 두꺼운 유리창과 무거운 나무 가구가 있는 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미국, 유럽, 러시아에서 만든 총과 폭탄에 대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국이 휴대폰이랑 자동차만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2024년 7월. 뜨거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벌써 태양이 사무실 창문 밖에서 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세 번째 커피를 마시며 또 다른 나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우리 중국제 무기들이 또 고장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큰 대포 5대가 동시에 멈춰버렸어요. 우리 군인들은 화가 나 있었고 지휘관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5번째 고장이었거든요. 중국 무기들은 처음 살 때는 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싼 무기는 사실 싼 게 아니에요. 비싼 실수일 뿐이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4시였는데 중요한 전화는 항상 나쁜 시간에 오는 법이거든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심각하고 화가 나 있었어요. 자이드, 우리에게 답이 필요해. 지금 당장 말이야. 최고 높은 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손이 떨리고 입이 바짝 마르게 만드는 그런 전화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화나 있었어요. 우리 군대가 준비되지 않았고 무기들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고장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큰 창문으로 걸어가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부다비가 사막에 빛나는 보석처럼 아래쪽으로 펼쳐져 있었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자동차들이 아래 도로에서 작은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부유하고 현대적인 나라였어요. 우리가 만드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잘 작동하는 무기를 가질 자격이 있었죠.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미국 무기가 최고였지만 너무 비쌌어요. 우리 전체 군대를 위해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러시아 무기도 좋았지만 러시아에서 사면 정치적 문제가 생겼어요. 유럽 무기는 괜찮았지만 우리 뜨거운 사막 날씨에서는 자주 고장났어요.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서 어두운 나무 표면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보고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선택이 막혀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는 것 같았죠. 문이 없는 방에 갇힌 사람 같은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때 사미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미르 하디는 34살이고 아주 똑똑했어요. 안경을 쓰고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녔죠. 조용하고 예의 바른,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 밑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무기들을 연구하고 배운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사미르가 제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노트북을 가슴에 안고 있었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목을 가다듬었어요. 부장님, 새로운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다른 선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를 올려다봤어요. 사미르는 일을 잘했지만 아직 젊었어요. 20년 동안 무기를 사온 제가 모르는 걸 그가 뭘 알 수 있겠어요. 무슨 선택 말이야? 제가 물었어요. 사미르가 노트북을 열고 두꺼운 폴더를 꺼냈어요. 다른 모든 보고서들 위에 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폴더는 사미르가 하는 모든 일처럼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장님, 한국이 아주 흥미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박격포가 전 세계 군대들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잠시 동안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작은 웃음이 아니라
제 사무실 전체를 채우는 큰 웃음이었죠.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한국. 아직도 웃으며 말했어요. 사미르. 한국은 휴대폰이랑 텔레비전을 만들어. 우리 딸이 대학교에 갈 때 타는 자동차를 만들고 말이야. 나라를 지키는 무기는 안 만든다고. 하지만 사미르는 저와 함께 웃지 않았어요. 미소도 짓지 않았죠. 그냥 거기 서서 노트북을 들고 제가 웃음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마침내 웃음을 멈췄을 때 폴더를 열었어요. 부장님,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가 제 책상 위에 펼쳐놓은 종이들을 내려다봤어요. 차트와 그래프, 긴 숫자 목록들이 있었죠. 성능 데이터, 시험 결과, 비교 연구. 사미르가 좋아하고 보통 제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런 기술적 정보들이었어요. 하지만 읽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숫자들이 제가 예상한 것과 맞지 않았거든요. 한국 무기들이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제가 잘 알고 있던 많은 무기들보다 더 좋았어요.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날아가고, 설치 시간도 더 빨랐어요. 비용도 더 적게 들었고요. 이건 맞을 수가 없어. 차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부장님, 3번이나 확인해 봤어요. 데이터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폴더를 밀어내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제가 편안하게 생각하던 세상이 덜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어느 나라가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미국이 1등이고 유럽이 2등, 러시아가 3등이었죠. 다른 모든 나라들은 훨씬 뒤처져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 사미르가, 제 조용한 젊은 분석가가, 휴대폰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사미르가 제 책상에 놓고 간 폴더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고장난 중국 무기들과 비싼 미국 무기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화난 전화 통화와 위에서 오는 압박을 계속 생각했죠. 새벽 2시에 집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 방산업체에 대해 읽기 시작했는데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한국이 몇 개의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군사 산업을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의 무기를 팔고 있었고 그 나라들은 산 것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놓쳤을까요? 무기에 대해 아는 것이 업무인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가 주요 무기 생산국이 되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하고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생각해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스마트폰과 팝 음악의 나라였어요. 탱크와 미사일의 나라가 아니었죠.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3일의 폴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장난 무기들과 화난 지휘관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는 3일. 위에서 오는 압박과 아래에서 오는 걱정의 3일이었죠. 목요일에 내각회의가 있었어요. 모든 국방 관료들이 참석해서 다음에 뭘 할지 논쟁하고 있을 거였어요. 똑같은 오래된 답들을 제안할 거였죠. 미국에서 더 많은 대출을, 유럽과 새로운 계약을, 어쩌면 러시아와 다시 얘기해보자고 할지도 모르고요. 그날 아침 사무실에 앉아서 3일의 폴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밝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렸어요. 폴더를 집어서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내각회의에 한국을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제가 사미르에게 웃었던 것처럼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웃을 만한 걸 제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문이 없는 방에 갇혔을 때 창문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창문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각회의를 향해 사무실을 나서면서 긴장되고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2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걸 제안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걸 인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각회의실이 차갑고 조용했어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20명의 남자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윙윙거리고 있었는데도 등에 땀이 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서류 가방 안에 있는 3일의 파일이 마치 100kg이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들만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은 비싸기만 한 미국 무기를 더 사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새로 사지 말고 중국 무기나 고쳐서 쓰자고 하고 있었고요. 외무부 장관은 무기 공급처를 바꾸면 다른 나라들이 화낼까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류 가방 안에 파일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모두가 말을 끝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아시아는 어떨까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아시아요. 자이드 우리가 이미 중국 무기를 써봤잖아요. 제대로 작동도 안 하던데. 중국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 침묵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거리의 자동차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도 웃었고요. 곧 회의실 절반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테이블맨 위에 앉아서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미소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휴대폰 만드는 나라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아직도 웃으며 말했어요. 자동차도 만들고요. 진짜 군대용 무기는 안 만들어요. 사실은 만들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열고 3mm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주 좋은 무기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정확도를 보여주는 차트들이 있었고요. 비용을 비교한 그래프들도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서 만족하고 있는 나라들의 목록도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멈췄어요. 테이블 주위의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종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얼굴에서 당황하는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저에게서 들을 거라고 예상했던 말이 아니었거든요.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증명해보세요.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7일 동안 무기와 나라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7일 동안 한국이 그냥 휴대폰과 케이팝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안을 돌아다니며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2시에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해버린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날 아침 3일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내각 회의에서 있었던 일과 대통령의 도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 무기가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3일가 신중하게 듣고 있었어요. 제가 말을 다 끝냈을 때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책을 열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봐야 해요. 3일가 말했습니다. 그냥 자료만 읽는 게 아니라 직접 작동하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어디서요? 제가 물었어요. 필리핀이요. 3일가 답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가 둘 다 있어요. 나란히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남중국해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저 아래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일은 제 옆에 앉아서 기술 보고서를 읽으며 꼼꼼한 글씨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를 사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중요한 것에 대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나라에 대해 제 생각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비행기가 마닐라에 가까워지면서 바다 위에 초록 보석처럼 흩어져 있는 섬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본 필리핀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광을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제 믿음을 시험하러 간 거였습니다.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무하마드 로메오 대령은 키가 작고 친절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있었어요. 가슴에 많은 훈장이 달린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오랫동안 군인 생활을 해온 사람 같았습니다. 나심 차관님, 필리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마닐라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가면서 로메오 대령이 여러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신이 싸웠던 전투들과 사용했던 무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지만 무거운 미국 장비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싸지만 믿을 수 없는 중국 장비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 무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누구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요새를 짓듯이 무기를 만들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로메오 대령이 말했습니다.
튼튼하지만 무거워요. 한국 사람들은 시계를 만들 듯이 무기를 만들어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낭비되는 게 없어요. 무기 시험이 열릴 군사 기지로 가면서 도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걸어가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상인들이 음식과 음료를 팔고 있었고요. 아이들이 작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고 바쁘고 진짜 같은 삶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을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와 아이들과 얘기했습니다. 여행이 어떤지 재밌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이게 재미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신나기도 한 일이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호텔 창문 앞에 서서 마닐라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한국 무기가 시험되는 걸 볼 거였습니다. 내일이면 세상에 대한 제 편안한 믿음들이 맞는지 틀린지 알게 될 거였어요. 3.1의 조용한 자신감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대통령의 도전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믿을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우리 군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선을 넘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기들이 작동하는 걸 한번 보고 나면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였어요. 진실을 알고 나면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한국 무기들이 시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제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답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벌써 뜨겁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군사 시험장에 도착했을 때 말이에요. 공기에서 먼지와 새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기지 주변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로메오 대령이 우리를 안전하게 무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콘크리트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앉을 의자들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차가운 물과 공책이 놓인 테이블도 있었어요. 사미르가 제 옆에 앉아서 우리가 볼 모든 것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는데 여러 거리에 표적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떤 표적은 종이로 만든 군인 모양이었고요. 다른 것들은 오래된 자동차나 철판이었습니다. 표적들 너머로 언덕들이 아침 햇살 속에서 초록빛으로 평화롭게 솟아 있었어요. 두 팀의 군인들이 무기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판 왼쪽에는 박격포를 가진 미국 군인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한국 박격포를 가진 필리핀 군인들이 있었어요. 두 팀 모두 진지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로메오 대령이 말했어요. 모든 걸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쌍안경을 건네주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준비를 시작하는 걸 지켜봤어요. 신중하게 움직이며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리법을 따르듯이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한 군인은 무기의 수평을 확인하고 있었고요. 다른 군인은 표적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군인은 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준비하는데 5분이 걸렸어요. 쌍안경으로 지켜보는 긴 5분 동안 말이에요. 미국 박격포는 크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땅에 깊이 파고든 두꺼운 쇠다리 위에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튼튼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드디어 발사했을 때 소리가 크고 날카로웠어요. 포탄이 공중을 날아가서 표적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표적에 맞지는 않았지만 가까웠어요. 다시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적을 직접 맞췄어요. 포탄이 터진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확도 좋음. 사미르가 공책에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무기는 인상적이었지만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진짜 전투에서는 5분이 생과 사를 가를 수 있거든요. 그때 로메오 대령이 들판 오른쪽을 가리켰어요. 이제 한국 무기를 보세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박격포를 가진 필리핀 군인들이 달라 보였어요. 더 빨리 움직이지만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1000번도 넘게 연습해서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시작할 때 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으로 한국 박격포를 풀어내는 걸 지켜봤어요. 미국 것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더 가벼워 보였고요. 쇠의 색깔도 달랐어요. 검은색보다는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30초 후 발사 준비가 끝났어요. 다시 시계를 봤는데 제가 실수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한 순간부터 쏠 준비가 될 때까지 정확히 30초였어요. 그럴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거든요. 첫 번째 한국 포탄이 정확히 표적에 폭발했어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들이 1분 동안 8발을 쐈는데 모든 포탄이 정확히 조준한 곳에 맞았어요. 소리도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더 깔끔했어요. 연기가 거치고 나서 보니 한국 포탄들이 미국 것보다 더 멀리 있는 표적들을 맞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거리가 더 길었습니다. 정확도는 완벽했고요. 의자에 앉아서 쌍안경으로 앞에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은 벌어져 있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모래로 만든 건물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로메오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대령이 웃었어요. 학생이 드디어 어려운 문제를 이해했을 때 선생님이 짓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령이 말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영원히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무기를 만들고요. 둘 다 좋지만 완벽한 게 영원한 것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시연이 끝나고 나서 지휘소로 가서 모든 숫자들을 살펴봤어요. 로메오 대령이 쇠 테이블 위에 종이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준비 시간, 발사 속도, 정확도, 비율, 사거리 측정, 탄약 비용, 정비 요구사항 등등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숫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박격포가 준비도 빠르고 발사도 빠르고 더 정확하고 사거리도 더 길었어요. 차는 돈도 적게 들고 관리하는 돈도 적게 들었습니다. 종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제 머리가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어느 나라가 최고 무기를 만드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항상 1등이었는데 이제 이 숫자들이 한국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약하게 들렸어요. 로메오 대령이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들이 산 한국 무기에 대한 자국 군대의 보고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전투 보고서, 정비 기록, 군인들의 평가서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박격포를 쓴 지 2년 됐어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글 기후에서도 잘 작동해요. 산악 지형에서도 잘 작동하고요. 우리 군인들이 피곤하고 무서워서 믿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때도 잘 작동해요. 대령이 부하 지휘관 중 한 명이 쓴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 편지에는 한국 박격포가 필리핀 군인들의 생명을 구한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비와 진우 속에서도 무기가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가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들었을 때 그 주에 바로 여기로 날아왔어요. 로메오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문제를 고쳤어요. 그날 오후 아부다비에 있는 제 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본 것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말들이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조달 부장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예산 국장은 걱정하고 있었고요. 제 부관은 제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조용히 듣고 있던 사미르만이 제가 하려는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장관님. 직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좋은 마케팅에 영향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는 필리핀 지휘소 주변을 둘러봤어요. 진짜 전투 보고서들과 정직한 시험 결과들,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이 무기들을 써본 군인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볼 수 없었고요. 제가 본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초 1분에 8발의 완벽한 사격, 미국 무기보다 더 먼 거리의 표적들을 맞춘 건 말이에요. 아내에게 전화해서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대한 이해가 30초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중요한 걸 배운 것 같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부다비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로메오 대령이 공항까지 함께 가주었어요. 출발 게이트에서 대령이 제 손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차관님, 무기를 찾으러 오셨는데 더 값진 걸 찾으셨기를 바라요. 그게 뭘까요? 제가 물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지식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곳에서도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창가에 앉아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필리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미르가 제 옆에 앉아서 우리가 모은 모든 서류와 보고서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미르가 물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내각 회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익숙한 선택을 고집하려고 할 동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고요. 불가능한 걸 증명하라고 일주일을 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답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남중국해 위를 지나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과 자동차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 정부에 설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봤어요. 숫자도 있었고 증거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사용할 용기를 찾아야 했어요. 아부다비에 있는 제 사무실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똑같은 마호가니 책상이 있었고요. 똑같은 방탄 창문도 있었습니다. 벽에는 똑같은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2주 전에 마닐라로 떠났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모든 걸 바꿔놓을 시험 결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숫자들이요.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몇 년 동안 무시하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믿도록 설득하는 거였어요. 사흘 후 큰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에 12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군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믿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고 말해야 했어요. 목이 바짝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 무기가 장난감 같다고 생각하면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큰 화면에 시험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한국 박격포 팀이 30초 만에 준비를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팀은 5분이 걸렸고요. 한국 무기가 더 빨리 쏘고 있었어요. 더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추고 있었고요. 고장도 덜 났습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어요. 재무부 장관이 말했어요. 작은 나라의 무기가 어떻게 미국 무기를 이길 수 있죠?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서예요. 미국 사람들은 탱크처럼 무기를 만들어요. 무겁고 튼튼하게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경주용 자동차처럼 무기를 만들어요. 빠르고 똑똑하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요. 아무도 먼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국방부 장관이 제가 기다리고 있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요? 우리 사막에서 직접 이 무기들을 시험해 보고 싶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한 달 후 아부다비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정태훈 씨가 기술자 팀과 함께 내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싼 옷을 입지도 않았고 자기 무기가 얼마나 훌륭한지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군인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미국 무기 판매업자들은 보통 자기 제품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러시아 판매업자들은 정치 얘기를 했고요. 중국 판매업자들은 돈 얘기를 했습니다. 정 씨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막 훈련장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쪼이고 있었어요. 모든 곳에 모래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우리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군인들이 오래된 박격포 때문에 애쓰는 모습을요.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상사에게 뭐가 이를 어렵게 만드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팀이 한국 박격포를 설치했어요. 타는 듯한 사막 더위 속에서 모래가 사방으로 날리는 가운데서도 기계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30초 만에 준비를 끝냈어요. 1분에 8발을 쐈고요. 모든 사격이 정확히 조준한 곳에 맞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하던 일을 멈췄어요. 구경하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들 눈에서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씨, 당신 무기가 우리가 시험해본 그 어떤 것보다 잘 작동해요. 얼마나 들까요? 정씨가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나심 차관님, 먼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싼 무기인가요? 아니면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요? 그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는 미국 무기 절반 가격에 박격포를 팔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자들을 여기 보내서 살게 할 거예요. 군인들을 무료로 훈련시켜 드릴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고쳐 드릴 겁니다. 당신들 군대를 우리 군대처럼 대할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무기를 사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품을 팔고 나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려는 거죠? 또 제가 물었습니다. 정 씨가 웃었어요. 당신들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당신들 군인이 우리 무기를 믿으면 다른 나라들도 믿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박격포를 파는 게 아니에요. 우정을 쌓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우리 군인들이 새 한국 박격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아흐메드 상사가 질문이 있었을 때 한국 기술자들이 다음날 아부다비로 날아와서 도와줬어요. 젊은 사미르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준 이후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장관님,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방문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한국 무기에 대해서 들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회의를 잡아. 그리고 사미르. 네, 장관님. 내가 발표를 할 거야.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하지만 장관님, 저는 그냥 분석관이에요. 한국 무기를 믿기 무서워했던 때가 기억났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한국의 지혜를 믿어야 했어요. 사미르, 내가 눈이 멀었을 때 너는 진실을 봤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해. 2주 후 6개 아랍 국가의 국방부 장관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국 실험에 대해서 들으러 온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스러워 보였고요. 어떤 사람은 궁금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1년 전에 저와 똑같아 보였어요. 제 마음을 바꿔놓았던 똑같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30초 만에 준비를 끝내는 한국 박격포들이요. 문제를 해결하러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한국 기술자들도요. 우리를 고객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는 한국 파트너들도 보여줬어요. 나심 차관님. 카타르 장관이 물었어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낫다는 말씀인가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파트너십과도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정말 잘 작동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성공을 신경 써준다는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요. 차관님, 한국에 대한 훌륭한 선생님이 되셨네요. 그와 악수를 했습니다. 정 씨, 저는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한 선생님이 됐어요. 한국은 그냥 제 교실이었을 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시작됐던 똑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아부다비와 서울을 잇는 굵은 빨간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선에는 파트너십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UAE 국기 옆에 작은 한국 국기가 놓여 있어요. 그 옆에는 사미르의 최신 보고서가 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우리 사막 훈련장이 보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한국 박격포로 연습하고 있어요. 자신감과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웃고 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이집트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의 한국 모델에 대해서 배우러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의 일정을 잡으면서 웃었습니다. 사미르라는 젊은 분석관이 발표를 할 거였어요. 학생이 선생님이 된 거죠. 이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발견은 한국 무기가 예상보다 잘 작동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발견은 제 가장 큰 적이 바로 제 자신의 다친 마음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배우기를 멈추면 성장도 멈춰요. 성장을 멈추면 죽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은 용기를 내서 찾으려고 하면 세상이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